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핫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세바시 출연하신 분, 선 넘음을 논하는 토종 문화 심리학자 한민 교수님 모시고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워낙 유명하신 분이긴 하나 네, 부끄럽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시는 건 아니니까 꼭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문화심리학을 하고 있고요. 토종이면서 약간 멸종위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근데 선생님 항상 그 소개하시는 거 보면 네, 두 개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토종, 예, 멸종. 멸종위기종.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심리학이 사실 이제 심리학에서는 비교 문화 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는 이제 그 주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한국적 좀 토종 또는 뭐 아시아 집단주의 내에서의 비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는 주제를 하시는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주제로 토종이고 이제 이 하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멸종위기에 가깝게 돼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책을 하나 내셨는데 네. 한일 문화 비교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네. 뭐 한국 일본 비교 맞지 뭐 많이들 하지라고 하지만 심리학 쪽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문화 비교할 때 서구 동양 이렇게 네. 비교를 하고 심지어 한국, 일본, 중국은 하나의 캐테고리를 놓기 때문에 네네. 이 한국이랑 일본을 비교하는 건 사실 심리학에서는 흔히 있는 시도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뭐 특별히 뭐 일본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선배님 중에 이제 이누미야 요시키 교수님이라고 일본 분이 계십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10년 정도 계시면서 논문 쓰시고 한국 형수님하고 결혼하시고 계속 거주도 하시고 그분이 이제 저희랑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거의 이제 일본어를 까먹으실 정도로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참 많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일본인인 본인이 느끼시기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표현도 크고 그런 예의라든가 이런 그 맥락과 관계없이 이렇게 좀 기분에 따라서 좀 지른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한 2004년경에 이제 주체성 대상성이라는 주제로 주체성자기 대상성자기로 한국과 일본을 설명하는 이제 이론을 먼저 제안을 하셨죠.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뭘 좀 확장을 해서 아시아 전체라든지 서양하고 비교할 때 이런 틀을 좀 만들자 해서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 자기 이론으로 2007년경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제 제 아내가 일문과 출신이었어요. 결혼하고 이때쯤에 일문과 대학원회를 또 진학을 했는데 교육대학원에 이 친구가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케이스가 아니어가지고 일어 연습을 하는데 그 아무래도 뭐 영화나 드라마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어학을 저희 집에서 많이 봤습니다. 몇 시즌 수도 없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좀 궁금증이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은 특정 맥락이 되면은 같은 대사를 한다든지 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은 맨날 꼭 강해진다고 그러고 꼭 뭐 지킨다고 그러고 드라마 주인공들은 집에 와가지고 맨날 맞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다녀왔어 이런 얘기를 하고 혼자 그게 단순하게 외로워서 미친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문화적 어법 같은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해야 뭔가 완성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정서가 어디서 나올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주체성 대상성 이론하고 맞춰서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좀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좀 이야기거리를 넓혀간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제가 또 소개시작한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덕후거든요. 그렇습니까? 일본 만화 어쩐지. 그래서 이렇게 한일 문화 비교하시고 이게 문화 심리학자이신데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심리학계에서 문화 심리학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허태균 교수님
네.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뉴퀴즈에도 나오시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뭐든지 물어보면 허태기 교수님은 다 알 것 같다라는 말이 저희들 심리학자 사이에서 다 할 정도로 많은 활동하시고, 그다음 또 과거에 보면 이제 김정훈 네네. 교수님이 또 이제 문화심리학자로서 본인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문화심리학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좀 친숙해할 것 같긴 한데 네네. 워낙에 또 심리학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와의 괴리가 큰 학문이니까 말 나온 김에 네네. 혹시 문화심리학이 어떤 거고 네. 이러이러한 학문이다라는 걸 좀 약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뭐 학부생들도 계시고 뭐 심리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네. 문화심리학을 알려야 된다. 그렇죠. 문화심리학은 사회심리학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심리학이 이 사회적 맥락에서의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와 이제 사회적 맥락, 뭐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행동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문화적 맥락이 이제 사회적 맥락에 더 씌워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회적 맥락이라는 게 문화적 맥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겠지만 이제 그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돼 왔던 그런 이제 문화적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에서 적절한 행동,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적 맥락에서의 인간 행동을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가장 적절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또 문화심리학이 어떤 건지 또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집필하시고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 베스트셀러 딱지 한 번이라도 붙으면 이게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오래 붙어 계시고 그런 걸로. 예. 일본 만화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선을 넘는 한국인, 네. 선을 긋는 일본인 예. 이라는 이제 책을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왜 굳이 한국은 선을 넘는다, 네. 일본은 선을 긋는다라고 평가를 하셨는지 뭐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선을 넘고 긋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랄지 대인관계랄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기준보다 더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어떤 이제 정해진 것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특징.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정해졌던 어떤 규칙들이 아직까지 잘 지켜져 있고 이제 소위 이제 전통을 잘 지키는 문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이나믹 코리아, 과거에 있었던 어떤 뭐 전통이 지켜지는 측면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또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은 이제 대인관계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이제 친해지게 되면은 서로의 그 영역을 자꾸 들어갑니다. 그죠. 소위 이제 참견 또는 이제 오지랖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MZ세대 분들은 스트레스를 그 때문에 많이 받으시기도 하는데, 일본은 이제 대인관계 면에서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절대 어떤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문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꼭 뭐 대인관계라든가 뭐 규칙을 지키는 부분 외에도 여러 문화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선을 넘는다, 선을 긋는다라는 비유적인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네. 하자면 사실은 학교에만 있으니까 명함 쓸 일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명함 쓰는 것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렇게 다르다고. 우리나라는 안 드리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 드리는데 네네. 일본은 명함을 주는 거는 나에게 연락을 해도 된다는 허락의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도 저 사람이 그렇게 친하지 않거나 내가 별로 연락을 하고 싶지 않으면 명함을 안 주고, 명함을 준다는 건 이제 계속적인 만남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 하고 그러시면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란 게 자동차에다 자기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는데 저 이제 유학할 때 명함에 개인 휴대폰 전화도 안 적는 문화에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자동차에 자기 번호 딱 적혀있는 거 보고 우리나라 정말 딱 넘어가는 걸 익숙한 문화구나.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선생님 유튜브에서 강연하시는 걸 슬쩍 봤더니 대인관계 관련돼서 조금 가장 재미있는 대인관계는 역시 연애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연인들 사이에서도 연락을 하면 진짜 그런가요? 사실 제가 뭐 일본 사람하고 연애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죠.